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로 여걸입니다. 원제는 마로 소영우, 영어명은 백 앨리 프린세스. 원래 그 마로라는 것은 말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말 정도가 아니라 큰 차도 다니는 큰 길이 됐으니 시대의 변함에 따라 조금 한적한 뒷길을 가리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뒷골목의 소영웅이라는 뜻입니다. 1973년 나유 감독 작품으로 허관걸, 상관영봉, 모영, 전풍, 황가달, 이곤 등이 출연합니다. 소년이라기엔 나이가 좀 있고 청년이라기엔 아직 어린 두 떠돌이 사내. 한 사내는 작지만 당차서 고추라고 불리고, 키가 큰 사내는 허풍만 친다고 해서 빛 좋은 개살구, 즉 개살구라고 불립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신의 본래 이름조차 모르죠. 그들은 꾀를 내어 기발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서로 시비를 벌이고 싸움을 시작하여 사람들이 돈을 걸게 만듭니다. 싸움을 하다가 개살구가 칼을 꺼내 고추를 찌르고 달아납니다. 상처 입고 쓰러진 고추를 보며 사람들은 4개에 걸린 돈을 주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고추. 하지만 그는 뒷골목에서 개살구와 만납니다. 칼도 가짜, 다친 것도 거짓이었죠.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돈으로 두 사람은 밥을 먹고 맥주도 마십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마작을 하죠. 그들은 집도 없어서 빈트럭 화물칸에서 신문지를 깔고 잡니다.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돈이 떨어진 두 사람은 훔친 모자와 구두를 전당포에 맡기려 하지만 신분증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야시장에 나와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서 팝니다. 그런데 야시장에는 무술을 보여주고 약을 파는 강사부와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 장사가 신통치 않습니다. 고추와 개살구는 북과증을 치며 걸쭉한 입담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 덕분에 공연은 성황리에 끝을 내고 두 사람은 수익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강사부 제자들의 무술이 화권수태라고 비웃죠. 화권수태란 꽃처럼 아름답고 자수를 놓은 것처럼 화려하지만 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싸움을 하는 무술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에 강사부가 어디 한번 시험을 해보라며 고추와 맞서 그를 혼내줍니다. 강사부의 실력에 감복한 고추와 개살구는 제자로 삼아달라 간청하고 그들은 한 식구가 되어 강사부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강사부의 이웃인 왕씨 아줌마의 작은 딸 왕완분이 불량배들에게 학비를 빼앗기는 일을 당합니다. 고추와 개살구는 우리 숙부가 아주 부자예요. 내가 가서 학비를 얻어오죠.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갑니다. 고추는 옛날 솜씨를 발휘하여 극장 앞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주인에게 잡히고 맙니다. 지갑의 주인인 변호사 등희연은 고추의 딱한 사정을 듣고 오히려 돈을 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죠. 돈을 받아오고 일이 무사히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왕씨의 큰딸 왕리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의 애인 소훈은 불량배들에게 왕리리를 팔아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리리는 도망치고 불량배 무리가 뒤를 쫓습니다. 시장에 공연을 나왔다가 왕리리가 쫓기는 광경을 목격한 강사부의 딸 영과 고추는 불량배들을 막아서고 혼내주고 왕리리를 구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건물주로부터 집세를 3배 올릴 테니 싫으면 나가라는 통지가 옵니다. 고추가 등 변호사를 만나 하소연하자 그는 이 일은 불합리해. 내가 무료 변론을 해주지 라고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등 변호사가 강사부와 왕씨 가족이 사는 곳으로 찾아왔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아인 고추를 자기 집에 살도록 하며 학교에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등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서는 고추. 그는 궁전처럼 호화스러운 등 변호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 변호사는 외출을 했고 여러 명의 하녀들이 시중을 듭니다. 극진한 대접이 오히려 불편한 고추는 그 길로 강사부에게 돌아옵니다. 비난해도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우와 연계된 불량배 무리들이 왕씨의 작은 딸 왕완분을 납치해갖고 그를 막아서던 대사형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옆집 관상쟁이 아저씨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해. 뒷골목 조직의 보스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한이니 고추가 여장을 하고 강사부의 딸 영과 함께 그들에게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고추는 여장을 하고 강사부는 돈이 필요해서 딸들을 파는 불쌍한 노인으로 가장하여 조직의 끈앞풀과 만납니다. 두 여인은 팔려가고 강사부는 눈물을 짓습니다. 교회에 보스의 대저택으로 끌려간 고추와 영, 집안에는 이미 잡혔거나 또는 팔려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스의 방으로 들어간 두 여인, 그를 공격하지만 보스는 뜻밖에도 꼼프 고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쩔쩔매고 있죠. 그때 그들의 뒤를 쫓아온 강사부와 제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고투 끝에 수하들은 물론 보스까지 쓰러뜨리고 완분과 잡혀온 여인들 모두를 구해냅니다. 그동안 등 변호사가 데리고 온 경찰들이 조직원 모두를 체포하죠. 등 변호사가 여장을 한 고추를 보며 어휴 여장도 어울리는데 라고 하자 고추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저는 남자가 아니라 원래 여자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강사부의 딸 영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마 은근히 그를 사모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관용봉이 남장만이 아니라 영화 내내 남자로서 역할을 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으로 금마장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당산대영에서는 악덕 사장의 아들 등장했던 유영이 마음씨 좋은 변호사 등이열로 등장합니다. 임종용은 조무략의 불량배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원하와 원표도 출연했다고 하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무술지도는 한영걸이 맡았고 또 직접 악덕 보스로 출연도 합니다. 동제목 마로서용이라는 작품은 임선우와 원상인 원신의 그 원과반이 총출동한 1988년의 작품도 있습니다.